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군사들이 숨을 멈춘 찰나였다. 그는 한국인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토록 과감한 행동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누군가는 눈빛을 반짝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내 심장은 뜨겁게 요동쳤다. 그날의 풍경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내가 속한 미 해병대에서조차 이게 진짜야? 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순간 우리는 진정한 군인의 품격을 한국인에게서 처음 배웠다. 내 이름은 존 스펜서, 미국 해병대 소속.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 그날의 감동을 결코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존 스펜서예요. 미국 해병대 소속 버지니아의 페리스 섬 훈련 기지에서 근무하는 해병이에요. 제게 매일은 똑같았어요. 일찍 일어나서 제 유니폼을 입고 근육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까지 훈련했죠. 무거운 배낭을 메고 수마일을 달렸어요. 높은 벽을 넘고 날카로운 철조망 아래로 기어갔어요. 이런 게 제게는 평범한 일상이었고 저는 이걸 정말 좋아했어요. 다른 해병들과 함께 줄에 서 있을 때 태양이 제 목을 뜨겁게 내리쬐었어요. 우리는 큰 퍼레이드를 위해 행진 연습을 하고 있었죠. 제 부츠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땅에 닿았어요. 그 소리는 마치 북소리 같았어요. 쿵, 쿵, 쿵. 제 손에 느껴지는 소총의 무게가 좋았어요. 제 유니폼은 뻣뻣하고 피부에 까슬까슬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었어요. 세계 최고의 미국 해병이라는 사실을요. 우리 장교님이 휴식을 위해 우리를 불러 모았어요. 그의 얼굴은 더위로 빨갛게 변했지만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틀 후에 우리는 국제 퍼레이드를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갈 거예요. 그곳에는 20개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물병에서 물을 마시며 제 친구들을 둘러보았어요. 우리 모두는 미국을 대표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해병대가 퍼레이드의 마지막 공연을 할 거예요. 장교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 일부는 그들과 함께 행사를 조율하게 될 거예요. 한국 해병대요? 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한국이 아시아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게 전부였어요. 아마도 중국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할 것 없다고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제 친구 마이크가 연습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옆에서 걸었어요. 그 한국 해병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가 물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잘 모르겠어. 아마 그들은 그냥 멋진 쇼만 하는 거겠지. 우리처럼 진짜 해병 일은 아닐 거야. 저는 한국 해병을 만난 적도 없고 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죠. 하지만 이미 그들이 우리만큼 좋지 않다고 결정해버렸어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뜨거운 버지니아의 공기가 담요처럼 저를 감쌌어요. 이곳의 모든 것이 제게는 이해가 됐어요. 제 세계는 편안하고 단순했어요. 저는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은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이 최고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냥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여행을 위해 제 소총을 닫고 부츠를 광내었어요. 저는 퍼레이드나 한국 해병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우리 일정의 또 다른 항목일 뿐이었어요. 제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죠. 우리 하사관님이 우리 숙소 복도를 걸어 내려왔어요. 5분 후에 소등이에요. 내일은 큰 날이에요. 저는 침대에 올라가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들면서 저는 내일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제 편안한 세계가 곧 뒤집힐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 용기, 존경, 그리고 기억의 힘에 대해 제가 얼마나 적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무지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저는 대양 건너 세상 반대편에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해병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제 나라가 거의 잊어버린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형제들이요. 곧 저에게 진정으로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줄 형제들이었죠.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 될 거였어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제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잠이 들었어요. 퍼레이드 아침이 빨리 찾아왔어요. 저희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여행해서 행사가 열릴 커다란 들판에 도착했죠. 잔디는 밝은 초록색이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완벽한 파란색이었어요. 20개 나라의 국기들이 부드러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제 동료 미국 해병들과 함께 서서 깨끗한 파란색 제복을 입고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제 가슴에 달린 미국 국기 패치가 햇빛을 받아 빛나는 것 같았죠. 저는 들판에 모여있는 다른 군대 그룹들을 둘러보았어요. 빨간색과 검은색 옷을 입은 영국 군인들, 짙은 초록색 옷을 입은 독일군, 황갈색 제복을 입은 호주군. 모두 멋져 보였지만 저는 우리 미국인들이 가장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멀리서 보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평선 위의 어두운 형체들일 뿐이었어요. 마치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처럼 함께 움직이는 직선 모양의 형태였죠. 그들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그들이 검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제복은 그들의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더 어두워 보이게 했죠. 햇빛이 그들의 가슴에 있는 반짝이는 것에 반사됐어요. 대한민국 해병대라고 쓰여있는 배지였어요. 제 옆에 서 있던 영국 군인이 속삭였어요. 저들은 누구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거든요.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에는 뭔가 달랐어요. 모든 군인들은 규율이 있지만 이 한국 해병들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완벽한 통일성으로 움직였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제 피부가 오싹해질 정도였어요. 햇빛 속에서 빛나는 그들의 어두운 제복과 피부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검은 태양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이 잘 어울렸어요. 그들에게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 같은 강렬한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냥 보여주기식일 거예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예전 생각을 붙들려고 노력하면서요. 하지만 그때 그들은 이상한 일을 했어요. 한국 해병들은 나머지 우리와 대형을 맞추는 대신에 퍼레이드 들판 전체에 퍼졌어요. 각자 작은 하얀 천을 꺼내더니 함께 땅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군인이 웃었어요. 저들 정말로 땅을 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연이죠? 다른 군인들도 농담에 동참했지만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땅의 모든 인치를 검사하는지, 작은 쓰레기 조각과 작은 돌까지 주워 올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어요. 의식이나 의례 같은 더 진지한 무언가였죠. 청소를 마치자 그들의 지휘관이 앞으로 나섰어요. 말 한마디 없이 모든 한국 해병들이 완벽하게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하나의 완벽한 움직임으로 그들은 소총을 수평으로 앞으로 내밀었어요. 그 소리, 단 하나의 날카로운 탕, 이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그리고 완전한 침묵이 있었어요. 아무도 명령을 외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걸음을 세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는 모든 움직임은 다음 동작으로 완벽하게 흘러갔어요. 그들의 정밀함은 우리의 연습된 훈련이 비교적 어수선해 보이게 했어요. 마치 그들은 전혀 우리를 위해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해병대는 그들의 지휘관이 마침내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진심을 다해 자신들을 보여드립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제 확신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약점을 가리기 위한 화려한 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였어요. 강력하고 진정한 무언가였죠. 한국 해병들은 완벽한 줄을 형성하고 완전히 멈춰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감정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은 내면의 불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에게 감명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더 알고 싶었어요. 그 위에서 행진하기 전에 땅을 청소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완벽한 통일성으로 움직였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조용한 의식이 우리의 시끄러운 훈련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지게 했을까요? 제가 알고 있던 편안한 세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문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캠프의 미국 구역으로 돌아갔어요. 제 머릿속은 방금 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자신에게조차도요. 식당에서는 저희 해병대 동료들과 함께 앉았어요. 방 안은 쟁반 부딪히는 소리와 여러 언어로 오가는 대화 소리로 시끌벅적했어요.
모두가 그날 아침에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한국인들이 바닥을 청소하는 거 봤어? 매슈가 웃으며 포크를 공중에 흔들었어요. 그는 한국 해병들이 했던 것처럼 쓸어내는 동작을 흉내 내려고 했죠. 우리 테이블에 있던 몇 명이 웃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그들을 놀리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지만요. 제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쉬웠어요. 한국인들을 다르다와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보다 못하다라는 라벨이 붙은 상자에 가두어 두는 것이 편했죠. 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그들의 완벽한 움직임과 진지한 표정에 대한 기억을 밀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미지는 계속해서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스펜서,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한국인 장교가 서 있었어요. 그는 똑바로 서 있었고, 비록 점심시간이었지만 그의 제복은 완벽했어요. 그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죠. 저는 이준혁 중위입니다. 그가 작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함께 해도 될까요? 우리 테이블에 있던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물론이죠. 저는 빈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중위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의 움직임은 아침 훈련 때처럼 부드럽고 통제된 모습이었어요.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싸운 매슈 스펜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식당이 제 주변에서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가 어떻게 제 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분에 대해 물어보는 걸까요? 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운 분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간단히 말했어요. 당신 할아버지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 앉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제 친구들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런 종류의 대화는 점심시간에 나눌 것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냥 그분의 일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이중위가 얼마나 진지한지 불편함을 느끼며 중얼거렸어요. 이중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일이 아닙니다. 선물이죠.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생명의 선물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은 채로 음식을 응시했어요. 몇 년 동안 저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가정으로 벽을 쌓아왔어요. 하지만 여기 그가 있었고 진심 어린 감사만으로 그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내일 그는 테이블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아침 의식을 지켜봐 주신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6시 동쪽 들판에서요. 그는 다시 인사하고 제가 대답하기 전에 걸어갔어요. 그거 좀 이상했네. 데이비슨이 이중위가 사라지자 키득거렸어요. 그래. 저는 자동적으로 동의했지만 그 말이 제 입에서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막사의 천장을 바라보며 이중위의 초대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일부는 그것을 무시하고 싶었어요. 굳이 할 필요 없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건 바보 같아 보였죠. 늦잠을 자고 이 이상한 한국 해병들과 거리를 두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안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이 더 쉬울 테니까요. 하지만 제 할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분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1950년대에 거기서 싸우셨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전부였죠. 그것은 먼 과거의 일이었고 지금 제 삶과는 연결되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중희에게는 그것이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현실적이었죠. 저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턱까지 담요를 끌어올렸어요. 6시는 정말 일찍 올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지만 아침이 왔을 때 무엇을 할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 가정의 편안한 세계는 금이 가고 있었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 5시 30분에 제 시계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죠. 몇 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주변 해병대원들의 조용한 코골이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냥 몸을 돌려 다시 잠들 수도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저를 침대에 머물게 두지 않았어요. 조용한 한숨과 함께 저는 일어나 제 유니폼을 입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아침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가장자리는 보라색과 짙은 파란색으로 변하고 있었죠. 이슬이 잔디를 덮고 있어서 제가 들판을 가로질러 걸을 때 제 부츠 옆면이 젖었어요. 한국 해병대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국가들의 몇몇 군인들도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영국, 독일, 캐나다 출신들이요. 모두 서로 거리를 두면서도 같은 장소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동쪽 들판에 도착했을 때 한국 해병대는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어스름한 빛 속에서 완벽한 대형으로 마치 조각상처럼 완전히 정지해 서 있었어요. 이중희님이 저를 바로 알아보시고 손짓하셨어요. 왔군요. 그가 말했는데 정말로 저를 보게 되어 기쁜 것 같았어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별일 아닌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중희님은 마치 제가 모르는 뭔가를 이해한 것처럼 미소 지으셨어요. 때로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 알고 있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기도 전에 나이든 한국 해병대원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고 오랫동안 해병대원이었던 사람의 자신감 있는 우아함으로 움직이셨어요. 그분의 유니폼에 있는 배지들은 그가 상사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쪽은 강 상사님이에요. 이중희님이 우리를 소개했어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군인들과 함께 복무하셨어요. 영어도 아주 잘하세요. 강 상사님은 제 손을 단단히 잡으셨어요. 그분의 눈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강했지만 화난 것도 도전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 그는 인사도 없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그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의 단순한 말씀에 저는 놀랐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전쟁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는 마침내 인정했어요. 강 상사님은 마치 이것이 완전히 이치에 맞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진정한 영웅들은 거의 말하지 않죠. 그는 대형으로 서 있는 한국 해병대원들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요. 책이나 박물관에서만이 아니라 여기서요. 그는 가슴 위를 톡톡 두드리셨어요. 뛰는 심장 속에서요. 강 상사님에 대한 무언가가 저에게 파리스 섬에서의 재훈련 교관을 떠올리게 했어요. 소리 지르는 것이나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대적인 확신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에게는 전혀 의심이 없었어요. 왜 열병장을 청소하시나요? 저는 어제 본 것에 대해 생각하며 물었어요. 강 상사님은 이중희님을 바라보고 다시 저를 보셨어요.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 신발을 벗지 않나요?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할 때 존경을 표하지 않나요? 우리가 훈련하는 땅은 그것이 상징하는 것 때문에 신성해요. 국가 간의 형제, 함께 흘린 피 때문에요. 그는 잠시 멈추고 제 얼굴을 주의 깊게 바라보셨어요. 미국인들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죠.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는 그 대가를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해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제가 그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존경에 관한 것이었어요. 단지 장소나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곳에 데려온 역사에 대한 존경이었어요. 보세요. 강 상사님이 한국 해병대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세요. 동틀 무렵의 첫빛이 들판을 비추자 한국 해병대원들은 그들의 아침 의식을 시작했어요. 강 상사님은 저에게 각각의 동작을 설명해 주셨어요. 청소, 그것은 공간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무언의 명령, 말이 필요 없이 그들의 단결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정확성, 그들의 최선을 다함으로써 앞서간 이들을 기리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그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뿌리가 가장 깊은 나무가 폭풍 속에서도 가장 강하게 서 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우리의 나무를 심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아직도 그분 덕분에 자라고 있어요. 해가 더 높이 떠올라 하늘을 보라색에서 분홍색으로 다시 금색으로 바꿔갔어요. 빛은 우리 모두 미국인, 한국인, 영국인, 독일인을 씻어내리며
우리의 서로 다른 유니폼을 같은 금빛으로 빛나게 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별개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저 새로운 날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었죠. 강 상사님은 제가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셨어요. 태양은 미국과 한국 위에 같은 모습으로 떠오르죠. 그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같은 하늘을 바라봐요. 단지 다른 시간에요. 저는 공연을 보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신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있었어요. 강 상사님은 그저 한국의 전통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저에게 다른 종류의 힘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가장 크거나 가장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감사하고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존경에 기반한 힘이었어요. 한국 해병대원들이 아침 의식을 마치자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가정의 벽은 그저 금이 간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틈새로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구어체 존댓말 스타일로 친근하면서도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번역하겠습니다. 큰 퍼레이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희는 여러 나라에서 온 군인들과 함께 행진과 훈련을 연습하며 시간을 보냈죠. 저는 제 훈련에 집중해야 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면 자꾸 한국 해병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 집중력, 그리고 침묵에는 자석처럼 저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저는 나무 아래 혼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그날 아침 강 원사님에게 배웠던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죠. 제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문득 생각났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번역 앱을 열었어요. 그 다음 15분 동안 저는 한국어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했죠. 앱이 먼저 말하면 저는 그 소리를 따라 해보려고 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어는 영어와 전혀 다르게 들렸거든요. 제 혀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에 계속 걸려 넘어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중희님이 다른 한국 해병대원들과 함께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결심은 확고했죠. 이중희님, 저는 부르짖었어요. 그는 돌아서서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스펜서,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가 연습했던 한국어 문장이 담긴 핸드폰 버튼을 눌렀어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그분이 한국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이중희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미소는 더 커졌고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죠. 그는 재빨리 동료 해병대원들을 불러 제 핸드폰이 말한 것을 반복했어요. 놀랍게도 그들 모두가 제 앞에 일렬로 서서 깊게 인사를 했어요. 가벼운 고개, 끄덕임이 아니라 깊은 존경을 표하는 공식적인 인사였죠. 감사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그분 덕분에 저희가 존재합니다. 그들의 간단한 말이 마치 배를 한 방 맞은 것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여기엔 쇼도, 지켜보는 관객도, 가장할 이유도 없었어요. 단지 70년 이상 지속된 순수하고 진정한 감사함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94세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강했지만 제가 한국 해병대원들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려드렸을 때 약간 떨리셨어요. 그 한국 소년들. 긴 침묵 후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조니.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 왜 저한테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셨고 저는 그 소리에서 모든 기억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단다. 추위, 두려움. 우리가 북한군을 밀어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던 방식, 마치 우리가 그들의 세계를 돌려준 것 같았지.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그러니? 저는 그분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마 내 오래된 제복을 털어내야겠구나. 그 말씀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미친 아이디어지만 어쩐지 완벽했죠. 그것보다 더 하시면 어떨까요? 할아버지, 여기 오시면 어떨까요? 전화기는 오랫동안 조용했어요. 그들이 나 같은 노인을 보고 싶어 할까? 마침내 할아버지께서 물으셨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들렸어요. 제 생각엔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말을 고르면서. 그들은 70년 동안 할아버지께 직접 감사드리기를 기다려왔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일찍 일어났어요. 그것이 의무여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였죠. 해가 뜨기도 전에 이중희님을 찾았어요. 제 할아버지가 오세요. 저는 바로 말했어요. 내일 퍼레이드 전에요. 중희님의 부대원들이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이중희님의 얼굴에는 제가 그에게서 본 가장 큰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그의 눈은 감정으로 빛났어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큰 영광을 주십니다. 그가 말했어요.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겠습니다.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단 이틀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깨달았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해병대를 낯선 사람들, 외국인들, 제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로 봤어요. 이제 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들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이제 저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제 저는 그저 그들의 아침 의식을 지켜보기 위해 일찍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다시 건널 수 없는 선을 건넜어요. 다시는 닫을 수 없는 문을 통과한 거예요. 제가 이전에 알던 세계, 미국이 최고이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단순한 세계. 그 세계는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더 크고 더 복잡하지만 또한 더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었죠. 그날 밤 퍼레이드를 위해 부츠를 닫고 제 제복이 완벽한지 확인하면서 저는 내일 오실 할아버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 해병대원들이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표정을 생각했어요. 강 원사님이 우리는 기억합니다. 뛰는 심장 속에서 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해병대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가장 강하거나 최고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세대를 넘어 지켜진 약속의 일부였어요.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는 이야기의 일부였죠. 저는 그날 밤 가득 찬 마음으로 잠이 들었고 전에 없던 방식으로 내일을 기대했어요. 내일 과거와 현재가 함께 만날 거예요. 내일 제 할아버지는 그의 희생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실 거예요. 내일 저는 제 앞에 열리고 있는 이 새롭고 더 큰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거예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